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무렵 남도 땅에서만 피는 꽃무릇이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며 자태를 뽐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남도의 꽃무릇 군락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가녀린 꽃대 위에 붉은 꽃을 마치 왕관처럼 피어올린 꽃무릇이 고혹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색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보색의 대비가 빨강과 초록의 양연에 매력을 더합니다. 새로운 느낌 좋고요. 이 빨간 꽃이 이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 불갑사 고창 선우사와 함께 꽃무릇 군락지로 유명한 한평 용천사에서도 꽃무릇은 영롱함과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정열이 느껴져요. 또 이렇게 남쪽 지방에 지금 날씨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꽃이 지금 가을에 이렇게 만개하고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는 까닭에 서로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리움의 꽃으로 더 잘 알려진 꽃무릇. 이번만큼은 애틋함보다는 추석 연휴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저 혼자 왔을 때 외롭지도 않고 행복하네요. 왜요? 이렇게 손주 아들 며느리 다 온 게요. 추석 준비에 시달렸던 주부들은 그림 같은 꽃무릇 잔치에 명절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명절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도 기분이지만 피로도 풀리고. 남녘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꽃무릇 감상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영광 불갑사 꽃무릇 군락지에서는 내일까지 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 연기를 통보하자 광주 전남 지역 이산가족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금강산에서 북한에 있는 오빠 김권수 씨를 만나기로 돼 있던 74살 김수님 할머니 가족은 북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무산이 아닌 연기라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남측 상봉 신청자 중에 상봉이 성사된 경우는 없었지만 북측 가족들의 신청으로 광주에서 2가족, 담양에서 1가족이 선정돼 상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왕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4살 박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아침 9시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직장 동료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목을 매 숨져 있는 박 씨를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크게 부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은 어제나 오늘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추석 당일까지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과도 이혼한 박 씨는 최근까지 광주의 한 자활센터에서 일하며 혼자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34살, 32살인 아들 둘이 있었지만 이들과도 15년 전부터 왕래가 끊겨 있는 상태로 큰아들과는 연락도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기는 이렇게 성기관들이 의정부가 있다가 같은데 근데 인자서 출발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직장 동료와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박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이렇게 가족들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외로워서 그런 것 같고 하고 그러면. 경찰은 연락이 닿은 유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젊은 엘리트 농업인이 농사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일을 줄여서 생기는 여력은 마을 공동체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사과 따기 체험을 나온 유치원생들. 꽃발을 딛고 점프를 해가며 사과 따기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봄에 왔을 때 꽃만 피어있던 나무에 어느새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쁜 느낌만 들었거든요. 꽃만 피어서. 근데 지금은 달콤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함께 10,000평 가까운 사과 농장을 일구고 있는 김효순 씨. 몇 년 전부터 사과나무를 소비자들에게 임대 분양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체험 관광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일, 단기 소득만을 생각하면 피할 수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농장에 여러 손님들이 오다고 한번 와서 따가시고 다시 찾는 농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절감하고 있어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에서는 대농보다 가족농이 더 유효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노동력을 사서 넓은 농장을 운영해봐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어 사과 재배 면적을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능률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만 하기 때문에 사과에도 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도 있고. 내 과수원 일을 줄이는 대신 올해부터는 마을 공동체 일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근 15농가에서 나오는 사과를 원료로 사과즙과 잼을 만드는 마을 기업을 꾸려갈 생각입니다. 결론은 저도 좋지만 우리 동네 분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농사 잘 짓는 젊은 농업인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농촌 마을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권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를 맞아 호남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에 출발하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29만여 대가 귀경길에 오르겠고 어제까지 당초 예상보다 10% 정도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시 인월동 인월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 24살 A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같은 장소에서 3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돼 김 씨가 숨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체류와는 외국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모두 2만 3,600여 명으로 2012년 2만 3,800명에 비해서 0.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